처음에 저도 여기 들어왔을 때는 한 5년 정도 생활하다가 내려갈 계산을 하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약 한 30여 년 지리산에 묻혀가 살게 됐죠. 그 식구들이 이제 고생 다 같이. 오늘 2024년 9월 28일인데요. 저희가 와 있는 곳은 대원사 계곡 바로 초입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의 산장 분소라는 곳입니다. 오늘 온 이유는 지금은 내려오셨지만은 예전에 치반목 대피소에서 산장지기를 오랫동안 하셨던 민병태 선생님, 저는 이제 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민 대장님 뵙고 민 대장님의 개인사 또 치반목 대피소 이야기,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또 지리산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만남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선생님, 대장님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고향이 굉장히 가까운 데던데요. 네, 그쵸? 산청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좀 삶을 사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뭐 있을까요? 직업은 여러 가지 겪었는데 오래 하지는 못하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대피소 산장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전에도 산에를 많이 다니셨던 그렇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은사님 한 분 때문에 아무것도 철도 없을 때 뭔가도 모르게 산에 끌려갔죠. 그게 지리산인가요? 처음에는 덕유산. 그러다가 이제 덕유산하고 지리산하고 방학 때 그 선생님한테 이제 끌려 다닌 거죠. 아니, 은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 때, 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예. 학교 선생님이신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 산악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민 대장님 말고도 이제 민 대장님 친구분들도 같이 다녔던 거예요? 아니, 거의 혼자 다녔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산과 친해지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치반목 대피소를 또 올라오게 된 거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치반목 대피소가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발목은 그전에는 이제 71년도에 네.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빨치산부터 해가지고 산 쪽에 이제 막 조난 사고도 많고 또 빨치산 잔당들이 준동할 시기에 이제 그 보면은 독가촌에 계시는 분들 독가촌이 아니죠. 땀땀이 골짜기마다 피난해가 있던 분들, 산속에 숲 굽고 뭐 산생활 하는 분들 전부 다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그 보면은 세제마을이나 유평마을에 보면 옛날 탄광촌처럼 볏집처럼 그렇게 이제 집성촌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다 주민들을 이제 모시고 내려온 거죠. 소개시킨 그렇지, 거네요. 소개시켰죠. 그러고 나서 71년도 네. 이제 최초로 지발목, 장터목, 세석 대피소를 지었어요. 71년도. 그거는 정부에서 지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 이전에는 노고단에 있었는데 노고단에는 정부 자금으로 지은 것보다도 옛날 선교사부터 내려온 거 이제 돌아가신 함태식 선생님께서 이제 관리를 먼저 하셨고 그 뒤에는 관리를 이임을 하셨는데 선임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등산객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안 되고 짐승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리인으로 선임받아가 올라가신 분들이 거의 다 내려오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동안 폐허로 있었습니다. 치반목 대피소가요. 지발목부터 해가 장터목 세석이 전부 다 폐허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노구단이나 또 세석이나 장터목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치반목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데도 여기까지 대피소를 정부가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아니 그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지금하고 교통편이 전혀 달라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중산리 쪽하고 중산리 쪽이 그 인원이 적었습니다. 교통편이. 그럼 여기가 더 많았어요? 여기가 메인이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리산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국수제로 해가 네. 국수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와전된 것 같고 국사봉이 맞습니다. 그 봉화대하고 뭐 봉소대가 있었으니까. 네. 그쪽으로 가 순두루로 들어가는 거. 이제 그것도 후대 순두루죠. 그리고 그게 이제 주 메인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여기 조개꼬리 메인입니다. 교통편이 좋으니까. 아, 그게 치반목 뒤쪽에 있는 골짜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평을 해가지고 중봉을 거쳐서 하봉은 안 거치고요. 중봉을 거쳐가 지리산 종주를 하는 게 여기가 메인 코스입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생각도 못 하시는 부분이죠. 그 당시 교통편이 여기 가장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중살리에는 교통편이 몇 편 없고 그 밑에 동당마을까지도 차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수력 발전소 있는데 네. 그 부분까지 차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다녔죠. 여기도 저 아래 명상마을 거기까지 그렇죠. 예, 거기까지 차가 네, 들어온 거고. 맹상 평촌 이제 마지막에 여기까지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걸어서 그렇죠. 산을 올라갔던 거네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치반목 대피소가 지리산 전체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그렇죠. 위치에 있었던 중요한 거네요. 위치에 있었죠. 예. 사람도 많고. 네. 치반목이란 이름이 지발목은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정확한 어는 기록적으로는 없고 초창기 의석은 치바다 올리다. 치바다 올리다? 예, 비탈진데 아. 아주 경사도가 심한데 비탈진데 헐떡이면서 아, 그렇게 올라간다. 예. 치바다 올리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조사한 바로는 진홍을 고개 목은 뭐 우리 사람의 가장 약한 데가 네. 목 부분이죠. 예.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모가지죠. 그냥 신체 부위에서 가장 적은 부위, 가는 부분이 네. 목이라고 그러죠. 약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되게 중요한. 그렇지. 그게 이제 고개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치반목이라는 이름이 된 거네요. 그 치반목 그럼 대피소가 7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동안에 뭐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다가 근데 초창기에 아마 처음 관리로 올라가신 분은 요 지방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첫해 올라간 71년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가을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의 개월을 못 넘기시고 내려온 걸로 전해 들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곰도 많고 야생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들리는 소문에는 구조론으로 구성한 거는 그 당시에는 정확한 대원은 아닌 것 같고 표범 종류, 범 종류들이 또 조금 서식을 하고 있었고 곰은 비일위제했고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고 내려오신 거지. 그러니까 생활도 안 그분이 되고. 거기서 그러면 관리인이면은 뭐 정부나 아니면 산청군 이렇게 임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도 관에서 그때는 내무부 아마 소속이 있을 네. 거예요. 내무부에서 산청군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거기서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피소를 지어놓고 누군가가 가서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버려져 있다가 제대로 된 그런 관리가 시작되고 대장님이 올라간 게 제가 85년도 여름부터 올라가지고 산장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수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뼈대만 남았었죠. 아니 근데 어떤 게 계기가 돼서 수리까지? 제가 이제 진주 이제 생활 근거지가 되면서 진주에 보면 마차포차라는 산악회가 있었어요. 마차포차? 부차래. 부차래. 네. 네. 이제 저쪽에 아, 네. 네, 히말라야 쪽이죠. 네. 네팔 쪽. 또 산이 예쁩니다. 그 산을 다녀오신 분들이 만든 산악회일까요? 아니, 아직까지 그 등반 허가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도 신청을 해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3대 미봉이면서 네팔의 굉장히 성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동경하고 그렇죠. 가고 싶은 분들이 만든 산악회인 예. 거네요. 네. 거기 이제 입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리산 쪽에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지역에 폐허대가 있잖아요. 그 인사사고도 많고. 그 이제 모 선배님 권유하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 뭐 지리산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집안목 대피소를 이제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그 비용은 국가에서 된 거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우리 산악회 선후배님들 호주머니 털고 제 개인 사비로 이제 다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그 산장 수리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그때 그래서 한 3,200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3,200이요? 그렇죠. 80년대, 85년도예요? 85, 6년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제마을 있죠. 네. 그 당시에 독가촌 한 채 가격이 85,000원 할 때예요. 와. 그러면 상거리까지 그 독가촌을 다 사고도 돈이 남았죠. 그걸 하셨어야 됐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는 별로 자격 없는 친구 같습니다. 네. 그렇게 수리도 하고, 직접 수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86년도부터 네, 이제 정확한 제가 계약이 된 게 87년도부터 계약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산장을 이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립공원이 그 당시에 조금 체계가 덜 잡히고 해가지고 그쵸, 예. 또 인력도 도 사업소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요. 그 시기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없고 공단 직원들 머리 숫자가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한국산악회하고 대한산악연맹에 이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발목 어디는 대한산악연맹에서 관리를 이임을 하고 한국산악회 이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국 대표소를 그렇게 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악회 쪽에 이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서는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약간의 관리비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관리비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자력갱신이죠. 그럼 왜 들어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서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산 좋아하고 동경하는 산이니까 무작정 계산 없이 올라온 거죠. 처음에 저도 여기 들어왔을 때는 한 5년 정도 생활하다가 내려갈 계산을 하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약 한 30년은 지리산에 묻혀가 살게 됐죠. 그 식구들이 이제 고생 다 같이지. 제가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니까 결혼을 해서 네. 함께 거기서 계셨다는. 예. 결혼한 첫 해에 와이프도 이제 산을 약간 다녔는데 거기도 약간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온 거죠. 그 올라와 보니까 이 뭐 사람 사는 동네 아니잖아요. 겨울에 또 요새는 뭐 기온이 좀 기상 이변 때문에 많이 좀 온도가 올라가고 살만한데 그 당시에는 혹한 거예요. 눈도 그 당시에 뭐 폭설이 오면은 거의 1m 이상씩 제이고. 그럼 완전 묻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사고도 엄청 많고 거기는 조개골하고 요또 앞쪽하고 맞바람이 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려고 그래도 삽을 들고 창문 쪽으로 눈구를 파고 나와야죠. 와. 갔다 오고 나면 또 다시 눈이 원상태. 쌓이고. 그럼 또 파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 못 버텨죠. 그래도 한 2년 있다가 이제 내려간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려가시면서 아내분께서 내려가시면서 같이 가자고는 안 하셨나 봐요. 뭐 그런 소리는 전혀 안 했죠. 산을 워낙 좋아하시는 걸 옆에서 봐서. 버텨봐라. 버텨봐라. 5년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산장지기를 시작을 해서 내려오신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산장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네. 산행 인구가 이제 팽창하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행 문화 자체가 그 당시에 패러다임이 약간 바뀔 시기예요. 그 IMF도 오고 막 이럴 때 갈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산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준비를 그런 대로 갖춰 오시는 분들 아예 놀이 문화로 오시는 분들 딱 두 종류 정확하게 명함이 뚜렷했는데
그 뒤에부터는 이제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놀이문화로 이제 내저 완전히 내저 산악 쪽으로 흘러간 거죠. 뭐 그것도 산악 문화의 한 축이니까 준비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사고가 그때부터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시내 또 환경들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완벽한 환경에서 커 나온 분들,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편하게 사시는 그렇죠. 분들. 예. 추위라든지 악천후에 이제 적응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면 이제 계속 전화가 터지는 거죠. 제가 거기 있을 때 대충 기록 보면은 약 한 전환건만 해도 한 3, 4천 건 될 거예요. 부정게 이제 기록은 있는데 밝혀지진 안 하고. 그게 주로 어디서 조난이 많이 그건 발생하나요? 뭐 도처에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산 쪽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딱 죽고 사는 생사 걸림길이 거의 한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재택 일어나면 폭설에 딱 갇혀버리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 이제 러치절하고 이래 내려오면 기운 빠진데 탈진이 오기 시작하고 저체온이 오잖아요.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 그렇죠.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쳐가지고 부러지고 부상당한 분들은 얼굴이 막 굉장히 험악하죠.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아, 그런 걸 그러면은 다 보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마 돌아가신 분들 그 수습원금에도 거의 한 500건 이상 될 거예요. 대충. 그 당시에 뭐 악천 오면은 무조건 한두 분, 재수 좋으면은 하루에 한두 분, 그 특히 2월 달에 제일 인사사고 많아요. 그래도 가보면은 장비는 완벽해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 장비 같으면 산에서 한 달 정도 살 정도 장비.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는 자기들은 프로인데, 그런데 대한 이제 대체 능력이 경험이 미흡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잠시 시자가 걷고 잠시 앉은 게 영원히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는 완전 그렇죠. 프로지만은 안에 경험이 보면은 없으니까. 그 귀한 콜멘 바나라든지 양류라든지 뭐 안에 식량 보면 보름치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침낭도 완벽하고 우리 원정 가면서도 못 써본 장비들을 쥐고 오신 분들이 세상에. 순간적이거든요. 이런 거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팀들이 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이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처음에 그런 사고가 난 현장을 가보셨을 때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산 좀 다니고 이러다 보면 같이 등반하다가 자율 파트너고 등반 파트너가 옆에서 죽어가는 것도 보고 했으니까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잊어먹지는 못하죠. 그건 이제 조금 넘보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응도가 조금 약간 페이스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당황하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그러고 돌아가신 분인데 별로 기분 안 좋죠. 소름도 돋고.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타석에 젖는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그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게 네네. 조금 뭐 저 같은 경우는 기껏해 하루 이틀 가서 자면서도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의 30년을 사셨다고 하니까 좀 솔직히 이렇게 이해가 딱 안 되는데 엄청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자체를 즐겨야지. 처음에는 내려갈까? 시내 불빛, 진주 시내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집안목에서 보여요. 그거 바로 보여요. 네. 맞아요. 뛰면은 금방 닿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유혹에 엄청 많이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왕 올라온 거 약속은 지키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피소 생활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들은 놓아놨는데 난방을 거의 안 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겨울에도요? 추웠죠. 그럼 침낭에 들어가가지고 한 5분 버티면은 체온으로 따시잖아요. 근데 하목하고 뭐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하목 이런 거 이제 금지고 이런 품목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대피소 내에 일반 산에 오신 분들 쪽에는 난방이 없잖아요.
네. 그럼 내는 떼시게 자면은 밀고 들어오면 내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런데 난방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침낭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겨울에도 그럼, 난방 없이 그렇게 사셨다는 어차피 거예요? 산에 왔다 생각하고 아이고야. 산행행위다 생각하면은 아니, 그 하루 그거 이틀은 가능한데. 버릇드는 데가 한 3, 4년 걸렸을 거예요. 아, 대단하시다, 진짜. 해지면 이제 제일 괴롭죠. 첫해 올라갔을 때는 제가 이제 약간 음주를 했어요. 추우니까 이제 먹고 했는데 그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술 근처에도 안 가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그때 막 대피소 특히 민간인이 하는 대피소에서는 술을 이렇게 그렇죠. 판매도 했었는데 치반목은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치반목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먹되 적당히 먹어라. 네. 그 다음 산행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좋아하셨던 곳을 어쨌든 내려오신 거잖아요. 내려오시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근데 몸이 그거는 안 이제 좋아지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산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 그 시설 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전체 산에 오시는 분들, 국민들 성향이 편한 거, 시내의 아파트 수준의 그걸 갖다 요구를 하니까, 편의시설 요구하니까 괜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적자 보는데 지금 전국 대피소에 흑자 보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치상은 흑자인데 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월급하고 뭐하고 나가는 경비를 다 틀면은 적자와 흑자 보는 산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숫자 노름인데 일단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설악산 쪽에 옛날에 그저 대청, 네, 됐죠. 소청 정도는 흑자고 나머지는 또 규모가 적잖아요. 네. 관리인들 월급 나가고 뭐 나가고 따지고 보면 적자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 쪽에 한두 군데 그 중에는 100% 적자라고 보죠. 그렇죠. 근데 그 내려오신 게 몇 년이었어요? 제가 아마 16년이나 맞아요. 17년. 네, 제가 2016년. 숫자에 또 약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네. 이제 대피소가 이제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확장되면서 원래 또 국립공원 거니까 공단이 그렇죠. 직영하면서 이제 네. 내려오신 거네요. 이제 시스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들어가야 되고 난방이 들어와야 되고 그 자가 발전을 해야 되니까 개인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법 없죠.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0년 동안 뜻대로 식구들은 뭐 고생을 했든 말든 나는 산에서 내 좋아하는 산에서 멋지게 놀러 왔다. 아이고. 그런 거죠. 그래도 그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30년 동안 산에 계셨고 또 제가 아까 뵀을 때 여전히 건강하시다 이런 느낌이 딱 받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겉모습만 그렇고요. 사실은 그래요? 뭐 산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성한 데 없습니다. 종합병원이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대피소 얘기하던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뭐 말씀도 이미 하셨지만은 대피소라고 하는 곳이 네. 어떤 게 가장 큰 기능일까? 초창기에는 이제 지치고 그 이제 숙박지가 없잖아요. 이제 야영을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점점 변하는데 초창기에 야영을 허용하다 보니까 대피소 근처에도 야영장을 개설해가지고 국립공원 쪽에서 허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정착된 산악문화가 그 당시에 그 틀도 산악문화는 맞습니다. 한축이니까. 그 당시에 거기 유행을 하고 그게 이제 정당화됐으니까. 근데 이제 모닥불부터 해가 음주문화 여러 가지 산악사고가 많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는 산악 인구도 너무 많고 급증하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관리 차원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이게 잘 넘어갈 건데. 그런 이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산악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으로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 제도가 문제죠. 뭐냐면은 원래 사용자 부담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가 갑자기 급속적으로 확 확산이 됐잖아요. 예행 연습도 없이 네. 확 풀어놓으니까 자기 의무는 없고 권리는 100% 이상 내놔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와 내가 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와 잔소리하나 이런 식이잖아요. 아무 산에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기초 선행 지식이라든지 지켜야 될 거 이런 걸 조금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우죽순적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놀이 문화나 그대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피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이제 국립공원이라고 뭐 지칭을 해서 미안한데 국가 쪽에서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 소재를 인사사고 뭐 그래서 너가 왜 관리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를 물으니까 이쪽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죠. 아마 그런 분위기로 이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무튼 안전을 지켜내고 그렇죠. 완전 불감증이죠. 그런 특히 산 쪽에서. 그게 되게 강하고 네. 대피소에 계시는 동안 아까 왜 네. 예전에 네. 실제 그렇게 곰을 보거나 내지는 그런 뭐 다른 좀 덩치 큰 동물들을 만난 적도 있으세요? 이제 곰은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니까 자주 봐요. 아, 80년대 네. 중반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교미기 새끼를 거느리고 있을 때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 주에는 곰들도 먼저 인기척이나 이런 거 보면 피해버려요. 대피소 가까이에 온 적도 가까이 있나요? 옵니다. 아, 와요? 예? 춥고 배고프면 다 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산에 오시는 분들이 야영하시다 보면은 밖에 음식물을 그대로 야영 시절에 네. 밖에 내놔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러 오는 거네요. 그렇죠. 특식 냄새가 나는데 풀 먹고 맛 없다가 이제 양념된 게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유혹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렇죠. 곰 때문에 혹시 산에서 사고가 난 분을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초창기에 이제 산에 요 밑에 지리산 밑에 사시는 분들은 봄철 나물 네. 채취 시절 그다음에 고리새 채취 시기에 동면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곰이 활발하지 않을 때 그 양지 쪽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죽은 거죠. 쿡쿡 찌르다가 뭐 얼굴 다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곰을 찌르다가요? 그렇죠. 죽었는 거 싶어서. 아이고야. 그 당시에 그 큰 돈이잖아요. 곰을 이제 그렇죠. 이제 더 팔 수도 죽었으면 있으니까. 이제 쓸개라든지 요사이는 뭐 불법이지만 그 당시엔 그는 제재가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그 죽었는 거 사람들 쿡 찌르다 보니까 이제 곰은 장난인데 사람은 사망에 이르죠. 네, 정말. 그게 그래 살아난 분들이 부상이 심한 분들 요 마을마다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곰이 뭔가 먼저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먼저 뭔가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이게 사건이 일어난 네.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여담이지만은 곰이 동면에서 깨어나가지고 먹이 활동 시기가 사람들 나물 채취 시기하고 딱 맞죠. 네. 그 다음에 한참 산행이 많을 때 야간 산행 금지를 안 했을 때 네. 후레쉬 켜고 호루라기 불고 감 지르고 가면 이 친구들이 잘 시간도 안 주잖아요. 먹이 활동 시간 안 주고 그러면 교미철에 교미도 안 돼. 그러면 후세들이 안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 이제 고래서 채취 시기 되면은 나물보다 조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막 동면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는. 산죽이라는 이거 깨고 뭐 간식도 아니고 간에 기별도 안 될 마침 뭐인가 섭취를 할 시기인데 사람들 동선하고 동면에 깨어난 짐승들 동선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시기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 분들이고 그 학자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죠. 말을 바꿉시다. 원래 곰들 본인들 집이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활동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구에게 사람이 침범을 하는 거죠. 점점 확대되니까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
곰도 열받겠죠. 대답은 안 하는데. 네. 아마 그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곰의 땅인데 그렇지. 사람이 들어가는 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그렇죠. 적어도 예의를 좀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제한을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호 보안장애 서로 존중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진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핵폭탄처럼 번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에 살고 있는 뭐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도 다 엄청난 지금 그 힘든 친구들로 이유 중에 봐서는 힘들 정도가 아니고 재앙이죠. 네,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기후까지 완전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정말 그 산의 생명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재앙과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금방진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 움직이는 개체수들은 그래도 적응 속도가 좀 빠르다고 봐요. 근데 그 자리에 붙박이를 있는 수목이라든지 초목들은 아주 극강하게 빨리 변화되는 친구들 외에는 거의 다 멸종 단계로 가야 되죠. 좀 지리산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셨고 또 여전히 지금 지리산을 바라보시고 계시니까 지리산에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리산에 할 말은 없고요. 이때까지 잘 버텨줬고 또 모든 어떠한 상해를 다 받아줬고 그 뭐 할 말은 많겠죠. 지리산도. 지리산이 할 말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 예. 많은데 말을 안 하죠. 근데 말을 안 하는 대신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기상이변이 되다 보니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리산 문제뿐만 아니고 문제는 시내의 생활부터 조금씩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 뭐 몇 년 전보다는 또 엄청 천지개벽하듯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있죠. 점점 더 좋아지니까. 하여튼 뭐, 지리산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렇죠. 삶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조금씩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고 그러면 뭐 전부 다 열받아가 못 살 거고 조금씩 한 스텝 바이죠. 그렇게 좀 희망을 그러다 가지면 보면은 지리산도 지 원래 본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 안 될까요? 네. 일단은 기후 자체가 바뀌어야 본 모습이 나오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 행동으로 자꾸 보여주는데 그것도 개발 행위도 점점 서로 지자재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응답이 오겠죠. 네. 어느 세월이 될랑가는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지리산이 예전의 원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조금씩 모두가 예, 노력을 해야 노력하고. 될 것 같아요. 고맙죠. 네. 저도 항상 지리산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지리산에게 하고 싶은 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국민들 전체 산에 오시는 분들이 편한 걸 조금씩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요구가 많다 보니까 다음 선거 때 보자 이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산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만 불편한 거 감수하시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럼요. 오히려 내가 불편하면 그렇죠. 지리산 그럼. 자연은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아마 부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대피소가 너무 온도가 너무 높아요. 저녁에 그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왜 생각해요. 그러느냐? 뭐 예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거기는 단계적으로 해놓잖아요. 선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예고 시스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그렇게 안 돼요. 운영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본만 예를 들어도 일본에는 구조 헬기, 또 보조 헬기, 또 운송용 헬기가 탁탁탁 갖춰져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전 국립공원에 헬기 한 대를 운영하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연료고 뭐이고 밥까지 편리 시설 해주려면 운송 시스템이 갖춰줘야죠. 근데 이게 안 갖춰졌는데 일본은 이렇고 유럽은 이렇고 이해만 자꾸 가요. 그러면 그 돈을 주면은 여기는 더 잘합니다. 이제 이런 요구를 조금씩 줄이고 그러다 보면
야영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어 가겠죠. 네, 네, 맞아요. 네. 아이고, 거의 한 50분 정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